여러분은 살면서 주변에서 착하게 생겼다, 인상이 좋다는 말을 자주 들으시나요? 어느 구독자분께서는 오히려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안 좋고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다른 분은 관상이 좋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부자가 되니 관상이 좋아지는 거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물론 모두 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관상에는 무조건 이것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하시면 안 될 텐데요. 오히려 부자가 될 관상은 이것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차근차근 소개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면 여러분도 말년의 재물운 말년운을 모두 잡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주변에 이런 관상을 가지신 분에게 공유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관상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제일 궁금하신 것이 내가 부자가 되는 관상이냐일 텐데요. 사람의 얼굴에는 가난한 관상, 평생 뼈 빠지게 일해도 근근히 먹고 사는 관상이 있습니다. 살면서 아주 나쁘지 않은 평균 수준의 관상은 이런저런 방향을 잘 잡으면 평균 정도로 잘 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이 100억, 1000억, 수십조 부자는 결코 되기 힘듭니다. 세상사 마찬가지로 기적이란 건 수십억 분의 1 정도의 확률이기 때문에 기적이죠. 특히 재물에 관해서는 상속이든 자수성가이든 어떤 면에서든 자타공인으로 증명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일반적인 재물 축적형 부자들과는 다른 관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권 당첨형 부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관상과는 전혀 다른 관상을 갖고 있습니다. 재물을 쓰고 쓴 것을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계속 드러내고 사람들이 알고 그게 또 인구에 회자되고 끊임없이 이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계속 알려지고 또 그가 갖고 있는 부를 칭송하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사람들은 부를 써야지만 그 부가 들어오는 그런 관상들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다고 하죠. 사람의 눈은 마음의 창이라 하듯 사람의 얼굴은 심리 상태뿐 아니라 지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묻어나기 마련입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은 쇠파의 고된 흔적이 얼굴에 새겨지고 큰 고생 없이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영위한 사람의 얼굴은 편안한 인상을 주는 게 보편적이며 대인 관계에서 속내를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을 해도 좀처럼 감추기 힘든 것이 사람의 표정입니다. 언제나 표정이 밝고 인상이 온화한 사람에게는 호감이 가지만 이유 없이 항상 얼굴을 찌푸리는 사람이 환영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의 인상은 일반적으로 좋은 인상과 나쁜 인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편안하고 밝은 이미지를 주는 인상을 좋은 인상이라 말하는 반면 나쁜 인상이란 짜증난 얼굴이나 누가 봐도 어두운 표정이 항상 나타나는 얼굴을 말할 수 있으며 무서운 분위기를 풍기는 험악한 인상을 주는 사람은 이미지만으로 깊이 대상이 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말한 사람은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말한 명언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흔적은 나이가 들면 얼굴에 나타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관상학에서 사람의 얼굴을 이마를 중심으로 상정, 눈썹부터 코와 광대뼈 부위를 중정, 그리고 인중부터 턱까지 하정이라 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 관상을 본다고 하는데 이마가 좋으면 관록운이 있어 관료로 출세한다고 하고 유명 정치인의 경우 이마가 좋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란 말이 있듯 관상학에서는 눈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대성할 수 있는 용눈이 있으며 재물과 부귀영화가 저절로 굴러들어 온다는 봉황눈이 있는가 하면 사악한 눈인 사배가는 사기와 폭력을 일삼고 부모에게 악행만 저지르는 눈이며 말년에 자식과 남편 또는 아내를 잃는다는 말눈도 있습니다. 흔히 어르신들이 많이 말씀하는 서방 잡아먹는 관상인 도화는 눈이 촉촉하게 젖어 있고 눈웃음을 치고 곁눈으로 사람을 보는 눈을 말하며 과거 사주에 도화살이 있는 여자와는 결혼을 금지했다는 설도 있는데 관상으로 말하는 도화눈은 요즘 시대에 섹시하고 매력적인 미녀의 눈에 많다고 하는데요. 코는 재물운을 나타내며 코가 잘생긴 부자가 많다는 얘기는 상식처럼 알려진 말입니다. 그리고 입은 처지지 않은 입꼬리가 올라간 입이 관상으로는 좋은 입이라 하는데
큰 입은 결단력이 좋고 큰 일을 한다고 하며 작은 입은 예술적 감성과 현실적인 사람의 입이라 합니다. 어찌 보면 잘 산다는 의미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역경과 시련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이며 좋은 날이 있으면 굳은 날도 있기 마련이듯 하는 일이 힘들다고 언제나 인상을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근심, 걱정은 끊이지 않는 법이며 그의 성공이 탐욕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면 아무리 값비싼 기능성 화장품으로 떡칠을 하고 시술과 성형수술로 과학의 힘을 빌린다 해도 추악한 인상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세계 독재자들의 사진에서 섬뜩한 눈매와 살찐 얼굴에 깃든 탐욕스러운 인상을 볼 수 있지만 마더 테레사 수녀의 깊게 파인 주름진 얼굴에서 진정한 아름다운 미소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람의 과거와 삶의 모습이 얼굴에 투영되는 것은 자연의 순리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굴곡진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겪고 살 수는 없는 게 우리네 삶이지만 미간을 찌푸리고 인상을 쓴다고 좋지 않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돈복이 많은 인상을 가지고 싶으십니까? 부자가 되는 사람은 관상부터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특히 부모로부터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은 유소년 시절에 이미 타인보다 우월한 관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 이마와 코가 좋다. 설령 나중에 유산을 까먹더라도 적어도 유복한 초년 시절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의 관상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하지만 부자의 관상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도 비책은 있다. 관상은 늘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관상을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관상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악조건을 극복하고 부유해진 사람의 과정을 관상학 측면에서 요약하면 대개 다음의 과정을 거친다고 합니다. 1. 포기를 모르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현실에 타협하지 않으며 항시 지금보다 나은 자신이 되고자 매일 반성을 하면서 약점을 개선해 나간다. 당장 처한 환경이 고단하더라도 삶에 대한 의지가 굳건한 사람을 보면 얼굴 피부가 우중충하여 윤기가 나지 않더라도 눈매만은 빛이 난다. 걸음걸이는 절도가 있고 음성에는 무게감이 느껴진다. 평소 포기가 잦은 사람은 목소리와 걸음걸이부터 신경 쓰기 바랍니다. 2. 건강한 신체 유지를 위해 평소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운이 호전되는 조건으로 건강한 신체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관상에서는 타고난 골격도 중시하지만 기색이라 하여 피부가 윤기가 나는지 또한 매우 중시한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피부가 시들시들하고 탄력이 없어 우중충합니다. 잘 먹는 것은 물론 운동을 통한 신체의 관리도 꾸준히 해야 합니다. 3. 점차 부자에 걸맞은 관상을 갖추게 된다. 평소 노력하는 사람은 비록 골격까지는 아니더라도 살집과 살의 기색이 바뀌는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고서의 귀함은 골격에서 나오고 부함은 살집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고관이 될 사람은 골격이 바뀌지 않는 이상 거의 정해져 있지만 부자가 될 사람은 노력 여하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얼굴의 기색부터 좋아진다. 어두웠던 기색이 밝아지는 사람은 어둠 속에 광명이 찾아온 것처럼 상황이 호전됩니다. 여기에 살이 적당히 찌면 억대 자산은 금세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호운이 5년만 이어지더라도 10억대 이상은 어렵지 않게 거머쥘 수 있습니다. 4. 하는 일도 점차 잘 풀리게 되면서 수준 높은 삶을 누리게 된다. 대부분의 자수성 가형은 4단계에서 멈춘다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남에게 대접받을 정도로 출세했기에 자신이 이룩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한 시점입니다.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자신의 형편이 되는 대로 빈곤한 약자를 돕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과에 대한 자부심이 지나친 나머지 자신의 방식을 타인에게 강요하기도 하고 자신의 단점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기도 합니다. 어려웠던 상황에서 재기하거나 성공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라 할 수 있기에 누구도 쉽게 그의 거만한 태도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갖추면 더욱 그렇다. 자수성가 한 사람 중에는 뜻밖의 완고한 사람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삶에 대한 자신의 철학도 있고 그것만큼은 잘 지키기에 쉽게 몰락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늘 변화를 요구하는 세상과 괴리감이 커질 때 좋았던 운세도 권태를 맞게 된다. 5. 어느 정도 부와 명성을 거머쥐게 되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을 계속 단련시켜 나갑니다. 5단계까지 이르면 준재벌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운이 더 지속적으로 따라주면 그룹의 일대 총수도 멀지가 않습니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하였는데 조 단위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룹의 총수를 보면 본인의 능력과 노력의 시대적 상황까지 잘 타고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들만큼의 부를 쌓아야 비로소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 대부분은 등록금 걱정 없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고 1년에 두어 차례 외국 여행을 다녀오고 주말에는 별장에서 보내는 수준의 삶만 유지할 수 있어도 만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관상학에서 코의 부분입니다. 관상학에서 콧방울은 재물, 배우자 등을 의미한다. 둥글고 볼륨감이 있으며 코 벽에 두께가 있고 콧구멍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콧방울을 흔히 복코 또는 돈코라고 부르는데요. 창업자 스티브 잡스를 예로 들면 코 자체는 뾰족하지만 콧방울이 빵빵해 재물이 있는 관상입니다. 콧대에서는 명예운을 본다고 합니다. 콧부리에서 코끝까지의 꺾임이 완만하게 이어지는 선이 좋은 명예운을 나타낸다고 하는데요. 광대는 사회에서 드러나는 자신의 힘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광대뼈가 두드러진 경우 지나치게 자아가 강하고 현모양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광대가 적당히 살아야 자신을 어필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상학에서 귀는 살아있는 족보입니다. 귀에서 사람의 내력이 보인다는 것인데 쉽게 말해 수명과 건강을 뜻합니다. 귀는 크고 힘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두께가 있고 내외륜이 가지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눈은 관상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관상학자들은 그만큼 눈을 통해 관상을 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눈은 정신상태, 관운, 사회운 등 전반적인 운을 나타내는데 주로 모양과 눈동자의 맑기를 봐야 합니다. 눈빛이 맑은 것이 중요하며 모양은 남자의 경우 여자와는 다르게 가늘고 긴 눈이 더 좋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보면 대부분 가늘고 긴 눈인데 언뜻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일을 열심히 하는 상이며 운을 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쌍꺼풀이 한쪽 눈에만 있으면 사회성이 높음을 뜻합니다. 입은 그 사람의 그릇과 포부를 나타냅니다. 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량의 크기를 말하는데 사업가라면 사업의 규모가 결정됩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고 합니다. 입술은 지성을 나타냅니다. 입술선이 얇고 내려가면 지성미가 있고 두텁고 올라가면 지성보다는 관능미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관상에서 쉽게 지나치는 것이 눈썹이라고 합니다. 오감과 연관이 없어서겠지만 관상에서 눈썹은 매우 중요합니다. 눈썹은 대인관계와 학식의 징표다고 합니다. 따라서 눈썹의 모양이 좋으면 인기가 많습니다. 또 눈썹은 수명을 보호한다는 의미의 보수관이라고 일컬어지며 수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점은 관상으로 볼 때 좋지 않습니다. 얼굴은 될수록 맑고 깨끗한 것이 좋은데 점은 티끌이나 흉터가 있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만 흔히 말하는 오서방 점과 같은 숨은 곳에 있는 점이나 도드라진 사마귀는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또 귀에 있는 점은 영리함을, 입과 코 사이에 있는 점은 식복으로 봅니다. 사람들이 관상에 대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주름인데요. 특히 최근 동안 만들기라고 해서 중년 남성들이 법령, 이른바 팔자주름을 없애는 경우가 많은데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나이 들어서 부자가 될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관상은 우리 운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